자,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 우리가 생태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렇죠? 또 생물이 환경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거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생물끼리 배웠는데 먼저 네.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어요. 같은 종을 이루어진 집단인 개체군의 특성하고 개체군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네네네. 같이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개체군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들의 모임. 그렇죠. 법률 활자에서 개체군들이 모인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종의 생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집의 특성, 군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너무 길어갖고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은 뒤로 뺐어요. 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뺐습니다. 네. 자, 먼저 군집이 또 종류가 있어요. 군집의 종류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군집이 이렇게 숲이 있습니다. 숲이 있습니다. 숲. 나무가 있으면 숲이, 나무가 대부분이면 이렇게 숲입니다. 삼림이라고 하죠. 삼림 혹시 한자로 아세요? 네. 예, 역시 나무 예, 세 개. 나무 세 개. 나무 세 그쵸. 개. 그렇죠. 네. 삼림, 숲 삼자에다 숲림자예요. 나무 목자만 5개입니다. 네. 예. 나무 목자만 5개입니다. 나무가 많다는 뜻이에요. 삼림. 나무 목자만 5개인가요? 예. 그럼 나무 5개 있으면 숲인가요? 한자로는 그렇죠. 한자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나무가 많으면 이제 숲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온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군집이 바로 이 삼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면 자연하면 이거 숲이 생각나는데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비가 좀 적게 내린다, 그럼 나무가 자라기에는 좀 물이 모자라고요. 풀들은 자랄 수 있는 정도의 비가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초원이라고 합니다. 초원. 사바나. 예, 사바나. 열대 초원을 사바나라고 하고요. 네. 온대 초원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네. 툰드라는 저쪽 아니에요? 되게 툰드라는 추운 지방. 추운데. 툰드라는 한대 지방이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네, 이유 네. 있는데 이런 초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이상이 풀로 돼 있으면은 그 초원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이게 더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막이 사막? 되죠. 이제 식물이 거의 못 자라고 예, 사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예 물이 많은 데가 있죠. 그냥 이렇게 갯벌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강 이런데, 그런 데는 이제 물 속에 사는 애들이 또 많이 살죠. 물고기라든가 이런 데도 살죠. 그래서 수생군집 이런 정도로 더 자세히 생태학자들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숲이냐, 아니면 비가 좀 적게 오면 초원이냐, 비가 아예 적게 오면 사막이냐, 그렇죠? 또 이렇게 물이 많으면 바다나 강에는 이제 수생군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 각각 다른 생물들이 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종류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중요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생태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군집에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러니까 군집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군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내리냐, 그러니까 기후가 습하냐, 비가 많이 오느냐, 비가 적게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거든요. 또는 또 기온이 높으냐, 기온 낮으냐, 열대 지방, 한대 지방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아직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익숙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초보티를 내주시는 패널 초보티를. 쇼 패널 감독님. 이번까지 자꾸만 얼굴 사라지세요. 미치겠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생겼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게 이게 조금 경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경향성이 막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높이에 따라서 수직 분포로 나누기도 하고요. 높이에 따라서 나누는 게 수직 분포. 산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그 수학여행을 가면 제주도로 많이 가잖아요.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올라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 아무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겠죠. 수학여행 못 가서 이 한라산 못 본 게 아쉬운데 한라산 보면 이게 쫙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한 저기 중간쯤 되나? 그 정도 아닌가요? 네, 산에 있는 데는 네. 산에 있는 학교는 보통 이제 땅값이 싼 데 짓기 때문에 학교들이 이렇게 구석에 처박히게 되니까 좀 높은 데 있게 되니까. 낙엽 활용수니까. 우리 되게 침엽수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근데 이거 우리나라의
침엽수가 많은 거는요 일부러 심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한국 사람이 그 소나무를 좋아해요.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예. 약간. 그리고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냉대 지방에 많이 속해 있어갖고 뭐 냉대는 없다고 지리에서 냉대이지 뭐 아열대 부분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째 우리나라가 냉대 지방에 많이 속해 있어갖고 침엽수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진행되고 그래서 보통은 화렵수 숲이 진행되죠. 어쨌든 이게 올라갈수록 이게 추워지잖아요. 네.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는 낙엽이 안 떨어지는 상록 사시사철 푸르다 이거죠. 상록 화렴수림이 이제 펼쳐지는데 제주도만 그렇겠죠. 우리나라 뭐 중부지방 같은 데는 이게 낙엽이 떨어지니까요. 아래쪽에도. 그 조금 올라가면 이제 날씨가 좀 겨울에 추워지니까 가을 겨울에 추워지니까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 화렵수림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가면 이제는 화렵수가 이제 추워서 못 자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추운 데서 잘 자라는 침엽수가 나타나고요. 더 올라가면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추워갖고 이제 큰 나무가 못 자라요. 그래서 좀 키가 작은 관목, 관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무를 보통 이제 교목 좀 이따 층상구조에서 나오긴 하는데 교목, 관목, 초본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초본은 풀이고 관목은 좀 키가 작은 나무들. 여러분들 개나리 나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 있는 데서 바로 가지가 나오는 그런 애들을 관목이라고 하거든요. 좀 키가 작은 나무들. 그래서 개나리나 회양목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회양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목 키가 작은 나무들. 그리고 제주도 올라가시면은 한 1,500m 정도 지나가면요 풍경이 완전 달라져요. 그냥 거의 막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없어지고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그냥 우리나라 흔히 볼 수 있는 숲 같은데 그 한 1,500m 넘어가면요 쫙 이렇게 키 작은 나무라든가 풀밭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져서요. 제주도 가시면은 한라산 힘드니까 안 올라가는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한라산. 굉장히 멋진 산입니다. 그게 높아서 이게 가는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뭐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거 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수직 분포로 따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그 군집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 분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 분포. 그래서 위도가 위로 올라가면은 위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한대 이런 거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대, 냉대, 뭐 온대, 열대 이렇게 되는 거죠. 위도를. 근데 이제 위도가 같아도 같은 열대라도 좀 비가 안 내리는 가려집니다. 아 그러네. 잠깐만요. 네, 안 되겠습니다. 좀 가리면 어때요? 네, 좀 가리면 어때요? 예. 이 같은 열대 지방이라도 좀 건조한 데가 있고 좀 습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한 데서는 열대 우림 나타나고요. 열대 우림. 예, 건조하면 이제 초원 나타나고요. 더 건조하면 이제 사막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온대 지방도 사막 있거든요. 온대 사막.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온대 사막 있고 온대 초원 있고요. 그리고 온대에서도 이제 좀 강수량이 충분하면 온대 숲이 나타나고요. 냉대에는 이제 주로 침엽수림이 나타납니다. 이 침엽수는 좀 물이 좀 적어도 잘 자라거든요. 근데 너무 추우면 이제 침엽수도 못 자라면 이제 툰드라 이런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평 그냥 지구에서 위에서 보는 거죠. 위에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도에 따라서 그 위도 높은 지방은 여기 툰드라, 뭐 냉대, 온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평 분포는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는 거고 수직 분포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산 올라가면서 기온이 바뀌니까 그렇게 군집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군집 생태 분포가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자, 벌써 마지막이에요.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것. 군집의 층상 구조. 네. 10분 컷이라고 제가 여기서 또 한 10분 또 말하면 또 10분 되는 거죠. 참아주시면. 예. 숲이 이제 나무 숲이 있으면요, 요게 또 층상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풀이 있잖아요. 풀이 키가 제일 작은 게 풀이잖아요. 그렇죠? 풀 초본층 풀 그렇죠? 요게 특징이 나죠. 여러분 아시는 풀이에요. 그냥 풀을 우리가 초본이라 그래요. 풀 초자 써갖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키가 큰 거 개나리나 회양목 같은 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관목. 그렇죠? 관목. 떨기나무라고도 하고 관목.
자, 그다음에 이제 교목인데요. 교목도 이제 좀 키가 한 뭐 8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교목하고 뭐 교목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교목이 이제 제일 큰 거죠. 자, 위로 갈수록 뭐가 차이가 나냐? 이게 층상 구조에서 위로 갈수록 또 아래 아예 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땅에서 가까운 이제 지표층이 있고요. 땅 속으로 아예 들어가면 지중층도 있어요.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식물 지중층 같은 경우는 식물 같은 경우는 못 살겠지만은 식물 뿌리 같은 건 있겠죠. 근데 균류라든가 뭐 지렁이라든가 이런 동물들 같은 게 뭐 살고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식물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위로 갈수록 햇빛이 받는데 유리합니다. 햇빛이 위를 보잖아요. 근데 네. 식물이 또 광합성하는 데는 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데로 갈수록 빛을 받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위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아래로 들어갈수록 빛이 약해지죠. 네. 자, 그러니까 밑에일수록 저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음지식물이랑 음엽이랑 예, 양지식물 이렇게 양엽. 네. 배웠는데,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누가 유리할까요? 키가 작을수록 음지식물이. 그렇죠. 음지식물이 좀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나가는 비용이 적으니까 이제 어두운 빛에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풀들은 아주 이렇게 강한 빛에 사는 풀들은 별로 없어요. 풀들은 좀 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난초 같은 거 집에서 키울 때 그렇게 햇빛을 강하게 줄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빛이 강하면 얘들은 죽잖아요. 물 말라. 맞아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제 빛을 받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식물들이 이제 키가 크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키가 큰 애들이 있고 또 작은 애들은 그냥 작은 대로 적은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집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더 많이 배웠는데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이. 군집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그렇죠. 왜냐면 셀 수 많은 생물들이 모여 사니까요. 다른 종의 생물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군집 내에서 개체군들 간에 다른 종들끼리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런 상호관계가 되게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태계 자원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거든요. 관계.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래서 다른 종의 생물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듣기 좋았죠? 그러니까 뭔가 예. 다음 주엔 되게 길어질 것 같은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길어도 좋습니다. 예. 길어도 좋습니다. 네. 저는 재밌어가지고. 대신 짧으니까요. 지난번에 시험 기간에 못 본 거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